가장 부러운 의료 장비 기기가 CT였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야? 뭐 가서 웬만한 병원 다 CT가 있어. 근데 북한에 몇 대 있냐면 당시에 한 6대가 있었어요. 북한 전역에 아들이 지금 사망을 보면서 지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선해요, 장면이 진짜. 그거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해소 못했나 봐요. 아이고 어떡하냐. 야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뭐 나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체제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사회주의는 이건 일단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이런 그렇죠. 시스템이라면 이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 가치 이런 데 준해 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체제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그 1945년도 북한에는 김일성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저기 지금 나왔고 지금 남한 땅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건국이 됐잖아. 됐잖아. 이제 대한민국 건국은 그 대한민국 역사 또 한민족 역사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 천재지변을 나눠온 진짜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은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그냥 백성, 그냥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고 그냥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재산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사실은 그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자유와 이런 인권. 존엄을 받은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는 거의 지금 70여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가.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정말 악질적인 김씨 일가에게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일제 시기를 경험한 그런 어르신들이 뭐 북한도 꽤 되잖아요. 이제는 많이 돌아가셨겠지만은 하게 되면 대놓고 말해요, 이제는. 옛날 그 일제 시기에 일본 선인 순서가 일본인 순서보다 더 악하게 했대요. 그랬대요. 그다음에 조선 지수가 일본 지수보다 더 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도 현재 북한 저렇게 못 살아본 적이 없대. 그 우리 친할머니가 일제시대 살아보고 얘기를 하시더 은정아 해방 안 되는 게 나았어. 그때는 굶지는 않았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저는 그냥 공부만 했죠. 공부하고 뭐 논문 쓰고 연구하고. 오자마자 그냥 바로 공부하시고. 그냥 내가 경험했던 또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남기고 또 이런 그 또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하는 건 내 임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럼 한국 친구들을 사귀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는 이 한국 사람도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됐죠. 어때요, 만나? 편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외국도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노는 거는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 DNA 공통성이 있잖아. 무슨 이게 뭐 음주 문화, 그다음에 대화 방식, 그 뭐야 관심 가지는 주제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이 음식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좀 웃기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겪어본 적은 없으세요? 내가 그 북한에서 살면서 그 진담을 별로 안 했어요. 진심인 말을. 그러니까 그 무슨 진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대화가 심각해지고 뭐 아무튼 정치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잖아요. 왜? 나는 농담으로 좋아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유머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일상에 그냥 유머하고 농담하고 그게 내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남한에 와서 뭐 그게 또 그냥 그 살아있어가지고 농담하고 유머 하려고 보니까 안타까운 거가 이 유머가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유머 코드가 다르나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남아서 그 남한 저 개그 나도 볼 때 개그 볼 때 한 6개월까지는 나도 웃긴 웃어. 왜? TV에서 웃으니까 웃는데 이게 뭔 웃기는 거지? 6개월 지나서 그 뭐 뉴스 그다음에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그걸 알고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유머 코드가 달라. 맞아요. 남북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 하는 그 종합적인 그건 그 저 뭐야 평가가 그 나라 그 뭐야 유머 개그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나라 문화 언어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그 유머 코드 이거를 어떻게 연결 잘 시키는 것도 이거 중요한 거겠다는 생각도 먼저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농담했는데 이해를 못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겠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여기서는 거의 유머 안 한다니까요. 해도 재미없는데. 안 통하니까. 근데 우리 그 탈북민끼리는 이게 또 코드가 맞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 근데 그거 문화 차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우려에 관련한 일은 안 해보셨어요? 실제적으로 한국 우려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비교가 불가하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가 이제 그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나라 우려 수준이라는 거는 일단 우려는 우려 자원이 있잖아. 일단 그러니까 우려 정책, 보건 우려 정책, 그러니까 보건 우려 자원 이런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원이라 할 때는 인적, 물적 모든 거가 다 속하잖아요. 이제 일단. 그래서 뭐 사람은 뭐 같은 남북한에 같은 사람이라고 치고 남한 의사, 북한 의사 치고 그 외에 의사들도 이제 일을 하려면 의사로서 이제 그 진료를 보려면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단과 치료에 그 필요한 장비, 기계들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이제 그게 일단은 비교 불가인 거예요. 그 북한의 의료 기계가 뭐가 있어요? 뭐 갖고 하셨어요? 뭐 엑스레이는 있긴 하고 뭐 내시경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하긴 한데 그 내 같은 거는 이제 그 신경과 했댔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신경과 했댔고 하다 보니까 북한 신경과 의사들이 뭐 신경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같지만은 가장 부러운 의료 장비 기기가 CT였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야? 뭐 가서 웬만한 병원 다 CT가 있어. 내가 이제 의료인들하고 많이 알게 되잖아요. 무슨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남한 어느 그 병원 원장 하시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한에 CT가 한 몇 대 있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 그게 한 8년 전인가 됐는데 자기가 아무튼 3,000대까지는 알아봤대.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대.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다 해줬으니까 그쯤 되겠지. 아마 지금 그 이상일 거야 아마. 근데 북한에 몇 대 있냐면 당시에 한 6대가 졌어요. 일단 저녁에. 그것도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것도 대평양에 있고 미치. 낮은 선봉 특구에 한 대 있고. 시티가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 대도 없는 거야. 돌겠다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평양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그 환자들이 CT 때 찍으러 가는 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북한이 6대 그다음에 그 남한에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아무튼 대충 3,000대 그럼 이것만 CT만 해도 지금 500대 1이잖아요. 근데 그 남북한의 국력 비교 국력 비교라는 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딱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대충 해도 그 대략 한 30대 그 아니면 50대 1로 봐요. 남북한에.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북한이 남한만큼 그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국력 비교만큼은 CT 대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야? 500대 1. 이건 국력은 50대 1. 미치겠다. 그러면 자본주의 남한보다 사회주의 북한이 오히려 주민들 건강에 10배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남한이 못 살고 무슨 헐벗고 굶주리고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고 그걸 세뇌시키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 말대로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나라가 저 북한인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거지. 진짜 전무후무한. 아마 저런 데는 이제 북한을 우리가 논하고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의 현실을 파헤치는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는 거가 뭐 앞으로는 없었고 이 뒤로도 이제 인류사에 저런 곳이 없어야 돼요. 북한도 빨리 끝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이라는 것을 딱 아프시니까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사시면서 여기서도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봐요. 그 비교가 불가한 거가 여기서 정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나 정말 14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전기가. 그래서 정전이 일단 없잖아요. 북한은 뭐예요? 불이 올 때가 희귀하잖아요. 맞아. 우리 오죽했으면 선생님 밥 먹다가 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었다 이러고 막 온 집안이 막 떠들어댔어요. 그 정도로 전기가 귀하니까. 근데 그게 병원도 갔잖아요. 병원도 전기가 그냥
전기 올 때가 사실은 좀 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정전이잖아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북한의 그 기준이 그래요. 예. 그 실험실 규정이 예. 그 혈액 검사하잖아요. 예. 그 최소 18도 이상은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겨울에 18도 보장이 되냐고 안 되지. 되죠,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이제 오판정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환자한테 이제 만약 수술하다가 추리를 하게 되면 수혈도 하는데 이제 비용 판정이 틀리게 되면 환자가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옛날에도 많이 났대고 지금도 가끔 나고 그리고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그 예. 풍요함, 네. 사회주의의 그런 열악함. 예. 사회주의가 잘 살아본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 지랄 옛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이던 구소련이 있잖아요. 예. 제일 못 살았어요. 내 친구도 이제 미국에 있는데 예. 그 친구도 예. 가끔 얘기 와서 이제 뭐 집가도 다니고 하고 근데 왜 싸니까? 싸고 잘하니까. 세상에. 하는데 같은 거 하는데 안 아프게 일단 해준대요. 일단 수술 같은 것도 아마 우리가 아마 세계 탑에 있지. 북한의 그 수술 같은 거는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환자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마당 가서 그러니까 의사가 적어주면 그 뭐야 뭐 항생제는 물론이고 알코올, 솜, 그다음에 그 겨울이면 이제 그 수술장 그 덮일 그런 그 무슨 가져와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수술 참가한 그런 과 사람들의 한 끼 식사 보상해야 되고. 뭐 그건 기본이잖아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웬만한 집들에서는 수술도 좀 결심하기 힘든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망률 1위가 그거잖아요. 뇌졸중. 지금이 또 지금 제일 많이 쓰러지는 그런 시기인데 겨울에 한 11월부터 다음에 한 2월, 3월까지 겨울에 많이 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사망률 넘버원이 아무튼 한갑 60 전후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다 사망하는데 뇌졸중 뭐 살았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다 반신불수 이렇게 돼가지고 남는데 이제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든 뭐든 아무튼 의식을 쓰러졌다. 하게 되면 뭐요? 11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서 CT하고 MRI하고 어딘가 해가지고 수술하면 살아나요. 전화하면 바로 와요. 예. 북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나 친구 중에 뭐 간부가 있으면 전화 한 통하면 맞아요. 수술하는 동안에 전기도 보장할 수 있고 권력이 있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있어야 이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북한이죠. 그러면 의사는 그 기본적인 정신적 마인드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시면 북한에서도 이제 의사를 하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느끼신 게 정말 참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북한에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어떻게 해 이거 CT가 있던 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이런 사망했던 환자도 이제 그 해가지고 내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는 환자를 이제 그 진료 끝내고 오면서 직업이 별로 좋진 않구나.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보다가 이제 이게 그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게 그 좀 정이 더 가는 환자가 있어요. 의식이 없지만은. 왜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아마 뭐 느낌이겠지. 아무튼 그 보니까 신경과 하면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사망했던 환자가 하나 있는데 60 초반에 있던 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어디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제 그 차에 태워가지고 뭐 없고 또 들쳐업고 와서 뭐 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가 이제 그 오후 첫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경과했잖아. 이미 나 골로탄 다 지나갔고 의식은 없고.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젊어서 아마 저 뇌졸중 왔댔나 봐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지금 반신불수 돼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아들은 지금 옆에서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에서 끝나서 오면서 야 이게 의사라는 직업이 각오 단단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는 지금 엄마 아직 살아 있잖아요. 어떻게 좀 반신불수 말을 못하지만 아들이 지금 사망을 보면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선해요 장님이 진짜. 그래서 보면서 이게 참 어렵다. 이 감정 가지고 하면 참 어려운 직업이다. 그 생각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살릴 수 있다면 몰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눈물이 지금 거리셨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더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게 이제는 딱 20년 전이네.
그 마음이 여리세요. 이게 눈물을 자주 굴성이세요. 그거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해소 못했나 봐요. 아이고 어떡하냐. 마음이 따뜻하시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남아있는 거예요.